90쪽의 생명체 구성 물질의 다양성. 요거는 나중에 신소재 나올 때 그 사용한 그런 소재입니다, 이게. 이건 좀 나중에 설명해야겠다. 그렇고, 아무튼 생명체 구성하는 물질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핵산, 물, 무기염류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물이 가장 많고요, 물이 한 70% 가까이 있고, 물을 제외한 나머지 성분 중 단백질이 가장 많아요. 옆에 보시면 이제 여기 물이 70%고 단백질이 18%고, 우리가 실제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지질이나 핵산 이런 게 많아요. 그런 게 많고, 탄수화물을 많이 먹거든, 많이. 밥을 제일 많이 먹잖아요. 근데 그거는 다 에너지원으로 쓰기 때문에 여기 기타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그 보시면 아니구나. 탄수화물 얘기 아니구나. 아무튼 그렇고, 물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탄소화합물로 돼 있어요. 물을 제외하고 요렇게는 탄소화합물이에요. 탄소화합물. 근데 물은 탄소화물은 아니잖아요. 그죠? 예. 물과 무기염류는 탄소화물이 아닙니다. 뭐 굳이 말하자면 이제 뭐 무기물인데 어찌됐건 뭐. 근데 무기염류 이런 건 뭐냐면 뭐 탄산칼슘이라던가 뭐 뼈를 구성하고 있는 거라던가 뭐 칼륨이라던가 뭐 나트륨이라던가 뭐 이런 게 무기염류예요. 무기염류. 칼슘만 쓸게 그냥. 칼슘이라던가 이런 게 무기염류입니다. 그래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핵산은 탄소로 이루어져 있고 탄소화합물로 되어 있고, 탄소화합물 중에는 작고 간단한 단위체가 연결되어 크고 복잡한 물질을 이루는 것이 많다. 책을 잘 읽어두시는 게 좋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차근차근 보면 이제 탄소화합물, 유기물이라고 하는 것은 탄소가 기본 골격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거의 탄소랑 수소랑 산소가 주 구성 성분이에요. 우리 2학년 때, 중학교 2학년 때도 이제 탄수화물 배울 때 이제 탄소, 수소, 산소로 되어 있다 뭐 이런 거 배우거든요. 자, 요거부터 하는 거구나. 탄수화물에서 배우는 거 지금. 근데 얘가 단위체라고 하는 게 포도당으로 되어 있어요. 포도당. 아까 전에 위에 보면 이제 작은 단위체가 연결돼서 크고 복잡한 물질을 이룬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탄수화물의 단위체는 포도당입니다. 포도당. 1g당 4kcal 열량을 내며 식물의 경우 구성물질의 비율이 높다. 뭐 동물은 단백질이 많은데 식물은 탄수화물이 많다 이거지. 탄수화물은 당이 하나면 단당류, 당이 하나면 단당류, 당이 두 개면 이당류, 당이 여러 개면 다당류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원래 그 단당류가 세 종류가 있어요. 포도당, 과당, 갈락토스, 뭐 젖당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여튼 우리는 포도당만 잘 알고 있어도 되긴 하는데 요런 애들도 단당류입니다. 단당류. 그 옆에 보시면 당이 하나만 있으면, 당이 실제로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분자 구조 자체가 이렇게 생겼고, 두 개 연결되어 있으면 이당류인데, 이당류에는 포도당 연결되어 있으면 엿당이 되는 거예요. 엿당. 그 다음에 설탕은 포도당 하나에 과당 하나, 그 다음 젖당은 포도당 하나에 갈락토스 하나, 이렇게 합쳐서 젖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당류는 단당류로 분해된 후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맞고요. 근데 이제 다당류는 뭐냐면 이제 포도당 같은 애들이 계속 연결된 거예요. 이렇게 쭉쭉. 그 다당류입니다. 녹말이 대표적인 다당류고, 글리코젠은 이제 우리가 먹으면 포도당을 분해한 다음에 간에서 글리코젠이라고 하는 형태로 바꿔서 저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동물이 저장할 때는 이렇게 글리코젠이라고 하는 걸로 바꾸고, 식물은 이제 몸체를 구성할 때 셀룰로스라고 하는 걸로 구성합니다. 보통 뭐 섬유질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이제 그 초식 동물은 이런 셀룰로스를 이제 분해할 수 있는 효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사람은 녹말은 분해해도 셀룰로스는 분해 못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먹으면 이건 대부분 대변으로 나오는 거예요. 살이 잘 안 찌는 거죠. 근데 이건 녹말은 분해해가지고 이제 살이 찌는 거지. 그래서 다당류라고 하는 애들은 포도당이 어떻게 결합되어 있냐에 따라서 녹말도 있고 셀룰로스도 있고 글리코젠도 있습니다. 이런 게 다당류입니다. 다당류. 자,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단백질. 단백질 구성 원소는 탄소, 수소, 산소랑 질소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질소까지. 황을 포함하기도 한다. 근데 그런 게 이제 황이 왜 들어가냐면 요런 애들은 더 구체적으로는 뒤에 있나 보구나. 잠깐만요. 더 구체적으로 뒤에 있구나. 아무튼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게 단위체예요. 단백질은 아미노산이 단위체입니다. 단위체가 아미노산인데 아미노산 중에 20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황을 포함하는 아미노산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황도 들어가긴 하고 아무튼 주요 구성 성분은 탄소, 수소, 산소, 질소까지. 질소. 그 다음에 이 단백질이 그 세포막을 이루는 성분이기도 합니다. 세포막. 그래서 세포막이 원래 인지질과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는데 세포막을 구성하기도 하고 단백질 하는 일이 엄청 많은데 그 에너지원으로도 사용된다. 1g당 4kcal. 근데 이게 주자가 붙으면은 그건 눈여겨보시긴 하셔야 되는데 여기 탄수화물은 주된 에너지원이에요. 주 에너지원. 그러니까 일단 탄수화물 먼저 쓰는 거예요. 일단. 예. 근데 탄수화물을 섭취를 안 해. 예. 그러면 저장해놨던 단백질도 쓰는 겁니다. 예. 그래서 살 빠지는 거죠. 그 다음에 효소와 호르몬의 성분이기도 하다. 이거 중요한 얘기인데 이런 단백질이 되게 많아요. 몇만 개가 있어요. 몇만 종류. 그런 애들이 다 세포 내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 효소랑 호르몬이 돼서 그 체내의 어떤 반응과 생리작용을 조절을 합니다. 단백질이. 자, 그 다음에 항체 성분이기도 하다. 항체도 단백질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몸은 대부분 이제 단백질에 의해서 결정돼요. 뭔 일이 벌어지는 거는 대부분. 아픈 것도 단백질이 제 역할을 못해서 그렇고, 키가 자라거나 이런 것도 다 단백질이 이렇게 하는 것들이야. 그러니까 이 일을 다 단백질이 합니다. 단백질로 되어 있는 효소나 호르몬이. 그 다음 이제 지질은 이제 탄소, 수소, 산소가 기본적으로 있고요. 거기엔 그걸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얘는 물에 잘 녹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용성이기 때문에. 물은 극성 분자입니다. 물은 극성 분자여서 극성을 띠는 애들하고만 잘 섞이고, 근데 지질은 극성이 아닙니다. 무극성이기 때문에 유기용매라고 써져 있는데 벤젠 이런 애들 좀 무극성인 애들 약간 아세톤은 극성이긴 하지만 아무튼 약간 무극성인 애들한테 잘 녹아요. 네. 유기용매에 잘 녹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지질은 중성지방, 인지질, 스테로이드 이렇게 세 종류가 있는데 중성지방은 이제 우리가 보통 아는 지방입니다. 지방은 원래 글리세롤이라고 하는 그런 분자랑 지방산이라고 하는 분자 여기 세 개가 붙어 있는 거 하나, 둘, 세 개가. 그래서 중학교 한 2학년 때 이제 이게 분해될 때 요거 하나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2개 떨어진다고 이렇게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모노글리세리드랑 지방산으로 분리된다 이렇게 배우는데 아무튼 여기 떨어질 수 있어요. 얘가. 그래서 글리세롤 세 분자와 글리세롤은 아무튼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이렇게 생긴 분자인데 이제 OH 같은 게 막 이렇게 붙어 있는 분자야. 자, 그 다음에 거기에 지방산이 세 분자가 결합되어 있는데 1g당 9kcal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열을 많이 내기 때문에 지방으로 저장하는 게 에너지를 더 많이 저장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중성지방으로 저장을 해주고
인지질은 이제 세포막 배울 텐데 인지질은 세포막의 주성분입니다. 세포막. 그러니까 인산과 지방 그 지질 꼬리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인산이라고 하는 그런 물질과 여기 인산은 극성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극성인 애들은 물하고 친해, 물하고 친수성 머리. 그다음에 소수성 물하고 안 친하다는 소리예요. 물하고 안 친합니다. 예. 그 지방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얘가. 근데 요거는 이제 지금은 이제 책에서 그냥 일단 대충 이런 거다만 알려주고 요런 게 뭔 짓 하는지는 좀 나중에 나오는데 어찌됐건 요 인지질이라고 하는 애들이 이렇게 자꾸 모여요. 이렇게 모여가지고 예, 막을 형성해. 막을 이렇게 세포막을 형성합니다. 이렇게. 세포막이 이거로 되어 있어요. 인지질로 되어 있습니다. 좀 이따 나중에 또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인지질은 세포막의 성분이구나. 그 다음에 스테로이드라고 하는 화합물은 일종의 호르몬인데 호르몬. 이런 건데 이거는 그렇게 잘 나오진 않아요. 호르몬이다. 예. 자, 그 다음에 핵산은 이제 핵에서 발견되는 산성 띠는 물질인데요. 탄소, 수소, 산소, 질소랑 인을 포함해. 인. 여기도 잠깐 인산에서 인이 들어가긴 하는데 여기 이제 주로 이제 인이 많이 들어갑니다. 아직은 그냥 대충 글만 써 있는 겁니다. 뒤에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저 핵산이라고 하는 거는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는 애로 되어 있어요. 그게 단위체야. 뉴클레오타이드. 그게 결합해가지고 엄청 길게 되어 있고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거는 DNA. DNA는 저장해주고 전달해주는 거는 RNA. 그런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까지가 이제 탄소화물 한 거예요. 탄소화물. 여기서 또 이제 무기물 하는 거고요. 예. 물도 양분으로 우리가 칩니다. 왜냐면 이제 몸체를 구성하는 성분이기 때문에 물은 가장 많은 비율로 차지하고 있는 물질이고요. 생명체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물은 비열이 크기 때문에 온도가 잘 변하지 않고 기화열이 크다. 이거 땀 같은 거 마를 때 흡수하는 에너지거든요. 기화열이 크면은 기화열이 크면 열을 많이 흡수합니다. 액체가 기체로 되는 동안에. 그러면은 내 몸에서 열을 빼앗아가요. 그래서 체온 상승을 막는다. 땀이 마를 때 물이 기화열이 크면 그런 장점이 있는 거고요. 자, 체온이 상승해서 이렇게 땀이 마르면서 체온이 일정하게 유지되는데 기여하고 물은 용해성이 크다. 다른 애들 많이 녹여요. 그래서 물질을 녹여서 운반한다. 물론 지용성인 애들은 물에 녹이지 못하지만 뭐 포도당이라던가 뭐 이산화탄소라던가 이런 거 물에 녹여가지고 이동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화학 반응의 매개체가 된다. 뭐 가수분해 반응 뭐 이런 거 있어요. 가수분해 반응. 그러니까 물이 들어가서 분해가 되는 반응 뭐 이런 것들 합니다. 이런 거 할 때도 물이 꼭 필요하다. 그 다음에 무기 염료는 칼륨이나 주로 이제 이온 형태로 있죠. 나트륨 이온이나 칼슘 이온이나 이런 애들을 무기물이라고 하는데 이 무기 염료가 있어야지 생리 기능이 조절이 됩니다. 뭐 이거는 이제 무기 염료 같은 게 꼭 있어야 되고 뭐 이렇게 땀이 많이 나서 막 소금기 같은 게 많이 빠져나가잖아. 그럼 쥐나고 막 그래요. 신경 전달이 잘 안 되고 막 이렇습니다. 그래서 생리 기능 조절하는데 관여하는 거고요. 세포액이나 혈액 속에서는 당연히 이온 상태로 있습니다. 원자 상태로 있으면 되게 불안정한 애기 때문에 그렇게 돼요. 자,
넘어갈게요. 자, 단위체로 구성된 단백질. 뭐 이제 또 구체적으로 또 나오는 거예요. 예. 예, 머리카락이나 근육이나 아니면 이런 공작이 깃털, 뿔도 단백질로 되어 있어요. 뿔도. 그런 거는 단백질로 되어 있는데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이런 단위체가 규칙적으로 결합하여 만들어진 고분자 탄소 화합물인데 이게 어떻게 결합하냐면 일단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기 그 뭐 NH3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암모니아 이렇게 하거든. 암모니아. 근데 N에 H 두 개만 이렇게 있는 거를 아미노기라고 해요. 아미노기. 예, 아미노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탄소는 중앙에 있고요. 탄소가 기본 골격이 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우리가 카복시기 또는 카복시산이라고 해도 돼요. 카복시산. 왜냐면 여기 진짜 산성을 떼요. 여기서 이제 수소가 떨어지면서 산성을 띱니다. 수소를 내놓으면 산성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아무튼 합쳐가지고 아미노산 이렇게 부르는 거야. 아미노산. 아미노산. 근데 아미노산은 이 수소는 하나 다 붙어 있는데 이 R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게 20종류가 돼요. 뭐 다른 외계 행성으로 가면은 뭐 더 많거나 적을 수도 있어. 어찌됐든 지구에 있는 생명체들은 아미노산이 20종류로 되어 있어요. 다. 그러니까 내가 뭐 물고기를 잡아먹어도 내 아미노산이랑 걔 아미노산이 같아요. 뭐 곤충 같은 거 내가 잡아먹어. 그래도 아미노산 똑같습니다. 예, 종류가. 이게 이제 화학결합을 하는 건데 잘 봐. 이게 여기 OH랑 있고요. 아미노산에 여기 H 하나 있잖아요. 여기 합쳐지면은 물이 돼, 물. 물이 빠져나온다라고 해서 이걸 탈수 축합 반응. 합쳐진다 뭐 이런 의미인데. 자, 그러면 요게 빠져나오고 이 탄소는 결합을 4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봐봐요. 지금 이 4개 하고 있는데 요게 떨어지면 결합을 하나 어디서 해야 돼. 질소는 결합을 3개로 합니다. 지금 하나, 둘, 셋. 얘가 떨어지면 얘랑 이렇게 붙으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붙잖아요. 이렇게 붙잖아요. 그죠? 그 여기를 이렇게 생긴 애를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해요. 펩타이드 결합. 단백질이 원래 펩타이드인데 단백질 형성하는 결합이 됩니다. 펩타이드 결합. 근데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여기 다른 애가 또 하나가 또 와요. 여기에 아미노기가 이쪽으로 와요. 이렇게. 여기는 R3라고 할게요. 그냥 똑같은 게 와도 되는데 왔어요. 그럼 요거를 이렇게 또 떨어져. 이렇게 또 이게 퍼즐 같은 거. 이게 또 떨어지고 또 결합해요. 그리고 또 돼. 또 이쪽도. 그리고 되게 길게 되는 거예요. 엄청 길게. 그래서 물이 하나 빠져나가면서 공유결합이 이루어지는데 이런 반응을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하고 그렇게 해서 쭉 연결된 것을 폴리펩타이드라고 해요. 되게 많이 결합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결합을 해 놓으면 엄청 신기한 건데 사실 알고 보면 요게 이제 R이라고 하는 거야. R. 여기 R1, R2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요 부분들이 다 달라요. 황도 있네 여기. 요 부분이 다르잖아. 그러면 얘가 이렇게 꼬이는 게 달라요. 그래서 모양이 달라져 실제로. 펩타이드 이 아미노산의 종류의 서열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럼 지금 여기는 지금 4개의 펩타이드 결합이 3개 있고 4개의 아미노산이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끝나질 않아 사실. 그래서 얘가 리보솜 언젠가 끝나겠지만 하여튼 계속 붙여 놓으면 이게 진짜 신기한 건데 자기가 알아서 뭐 병풍 모양도 되고
나선 모양도 되고 이래가지고 네, 이 입체적인 구조가 나타나요. 이 몸에서 계속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 입체 단백질의 입체 구조는 아미노산의 종류와 배열 순서가 중요해요.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근데 이 중에 하나라도 뭐 딴 걸로 돼 있잖아. 그럼 달라져요. 이 중에 하나라도 뭐 딴 게 있으면.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까지 그리면 우리가 이제 3차 구조가 되는 건데 3차 구조적인. 근데 요런 애가 모여 있는 애를 우리가 또 4차 구조라고 하긴 해. 우리가 아는 것 중에 이제 헤모글로빈이 주로 저렇게 돼 있어요. 헤모글로빈이 여기 있는데, 요 한 덩어리들이 이제 헤모글로빈이 하나인데, 이 네 개가 결합돼 가지고 요 애들이 적혈관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원래 철이 사실 철이 산소랑 결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소를 끌고 다닙니다. 얘네가. 예. 자, 그래서 단백질의 어떤 특정 기능을 수행하려면 입체 구조가 그 기능 수행할 수 있는 입체 구조가 돼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되면 만약에 온도가 올라간다던가 아니면 뭐 산성 정도가 변한다던가 그래서 얘가 변형이 되면은 일을 못 해요. 그러니까 열 나면은 엄청 아픈 거야. 왜냐면 내 몸 안에 있는 다 단백질들이 다 이상해져 있는 거예요. 호르몬 그래서 열이 나면은 활동 자체를 잘 못하는 겁니다. 자, 단백질은 20종류 있어요. 20종류. 근데 그게 어떤 식으로 어떤 배열로 결합했느냐에 따라서 11만 종의 단백질이 존재해요. 예. 그래서 20종류만 가지고도 단백질을 엄청 많이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예. 단백질 변성, 온도가 올라가거나 달걀 같은 거 끓일 때, 그럼 이제 그 날달걀이랑 모양 다르잖아요. 단백질 변성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단백질의 기능, 물을 제외하고 건조 중량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없는 거죠. 물 제외하고 50% 이상을 단백질로 되어 있고 뼈, 연골, 머리카락, 손톱 이런 걸 차지하는 구조물이 이룬다. 고기에도 들어가 있다 이 얘기겠다. 단백질은 여기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리기능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효소와 호르몬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운반작용, 헤모글로빈 같은 경우 헤모글로빈도 단백질로 되는 거고요. 운반작용 할 수 있습니다. 부족하면 에너지원으로도 쓰인다. 이런 거 한 번씩 읽어야 됩니다. 조금 바빠서 지금 안 읽고 있는데 넘어갈게요. 네, 갔다 왔어요. 자, 그다음 하여튼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되어 있고 아미노산이 결합하는 걸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하고 아미노산의 종류와 배열 순서가 달라지면은 그 기능이 달라집니다. 자, 그다음에 헥사는 뉴클레이 엑시드라고 해요. 얘를 헥산을 뉴클레이 엑시드라고 합니다. 여기 써 있구나. 뉴클레이 엑시드가 원래 산이거든요. 헥산은 탄소, 산소, 수소, 질소, 인으로 되어 있고 그 얘네 기본 그 단위체를 뉴클레오타이드라고 불러요. 얘가 뉴클레오타이드가 단위체가 되는 거고, 자, 그걸로 이제 결합하여 만들어진 고분자 탄소 화합물이고, 고분자는 분자량이 만 이상이면 이제 고분자라고 하거든요. 고분자는 분자량이 만 이상. 그러니까 엄청 길다라는 거지. 예.
자, 근데 DNA와 RNA로 되어 있습니다. DNA는 디옥시리보 뉴클레익 액시드고 RNA는 리보 뉴클레익 액시드야. 비슷하죠? 근데 여기에 디옥시라는 게 붙는 거죠. 디옥시라고 하는 게. 일단 뉴클레오타이드가 인산당 염기에 구조되어 있어요. 이게 화학을 정확하게 다 배우진 않아가지고 이게 뭔가 궁금하긴 하거든. DNA가 뭐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이 부분이 이제 인산이야. 인산. 그 P가 인인데 인이 들어가 있죠. 이 부분이 인산. 그다음에 이게 당이 원래 아까 육각형이라고 했는데 이건 오탄당이라고 해서 오각형 구조의 당입니다. 이게 슈거가 당인데. 그다음에 요게 이제 그 염기야. 염기. 베이스가 염기거든요. 인산당 염기로 되어 있습니다. 인산당 염기. 이게 어떤 화합물이라는 건 좀 아셔야 되고, 그러니까 인산당 염기로 되어 있습니다. 인산은 그냥 한 종류고요. 당이 근데 두 종류가 있어요. 당이 디옥시리보스랑 리보스가 있어요. 리보스랑 디옥시리보스. 여기 둘 다 당인데 당. 리보스에는 요 끝에가 OH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H로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냐면 디옥시가 옥시가 산소거든요. 산소가 빠졌다 뭐 이런 거야. 산소가 빠져 있는 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리보스로 구성되어 있는 거는 RNA고 디옥시 리보스로 되어 있는 건 DNA예요. 그런 차이가 있고, 인산은 한 종류밖에 없는데 염기는 각각 네 종류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거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총 합치면 5개고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요걸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DNA. RNA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 대신에 유라실이 있어요. 유라실. 요거 RNA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요 굳이 왜 바뀌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모르는데 하여튼 이 생명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아셔야 돼. 일단. 그 다음에 뭐 하여튼 뭐 더 깊게 들어가면 이제 분자 구조적으로 이유가 있겠지. 하여튼 이렇게는 되어 있고, 핵산은 아까 전에는 뭐 펩타이드 결합으로 된다고 했었는데 핵산은 인산과 당이 사실 마찬가지로 탈수 축합 반응을 합니다. 물이 빠져나오면서 이제 얘네가 결합을 하거든요. 인산당 이렇게 인산당이 연결되는 거고, 요 끄트머리 염기가 달려 있는데 이 염기 종류가 다르면 그 신호가 달라져요. 단백질의 신호가 달라집니다. 이것도 엄청 재밌는 건데 뒤쪽에 나중에 나와요. 이것도. 자, 아무튼 인산당 뼈대로 돼 있고요. 염기는 거기에 이제 이렇게 네 종류가 번갈아 가면서 나옵니다. 뭐 쭈룩 나올 때도 있겠지만 하여튼 그래서 많이 결합되어 있으면 우리가 폴리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고, 아까 전에도 사실 단백질도 이거 폴리펩타이드라고 먼저 해요. 폴리펩타이드라고 하고 그게 잘 꼬여 있으면 단백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렬로 쭉 있는 거는 폴리펩타이드라고 합니다. 뭐 많다 이거죠. 중합체다 이런 거죠. 그래서 당의 종류가 DNA를 구성하는
당은 디옥시리보스고 RNA를 구성하는 당은 리보스야, 리보스. 이름으로 구별하시면 되고, 염기는 DNA를 구성하는 거는, 근데 이 순서보다는 ATGC로 외우셔야 되는 게 좋아요. ATGC. 써놔, 그냥 ATGC. 왜냐면 A랑 T랑 짝이고 G랑 C랑 짝이어가지고, 이렇게 외우시고, 여기서는 사실 짝을 이루지는 않지만, 아무튼 T 대신에 유라실이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AUGC. AUGC. 네 종류의 염기로 되어 있다. 이게 어떻게 막 생명이 전달되고 이런 거는 또 뒤에 또 나옵니다. 자, 그래서 DNA는 이중 나선 구조라고 해요. 이중 나선 구조. 이중 나선 구조. 이거를 밝힌 이제 왓슨과 크릭은 이제 노벨 그 생리학상을 탑니다. 노벨상 탑니다. 그 다음에 그 당과 인산이 골격을 이루고 요렇게 된 게 당과 인산이에요. 이게 요렇게 된 게 안쪽에는 염기가 있다. 염기가 근데 네 종류. 요 뼈대를 이루는 건 인산과 당의 결합. 인산당. 그 다음에 요거는 염기는 네 종류. 자, 근데 항상 이것도 엄청 중요한데 항상 A랑 T랑 결합이고 G랑 C랑 결합입니다. ATGC 외우셔야 돼요. ATGC. 왜 그러냐? 이거 엄청 희한한 일이지. 잠깐 여기 넘겨보시면 97쪽에 구조가 딱 맞아요. 구조가 요렇게 생긴 그 염기 부분에 되게 어려운 얘기인데 여기에 수소 그 비공유 전자쌍이라고 하는 게 딱 나오고 여기 질소의 요 수소랑 수소결합이라는 걸 해요. 수소결합이라는 걸. 근데 이 수소결합이라는 게 이거는 화투는 배워야 되는데 수소결합이라는 게 단단한보다는 이제 강한 분자간 인력이에요. 수소를 매개로 한. 근데 이게 실질적인 화학결합은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 보면 화학결합은 실선으로 원래 표시하거든요. 화학결합은. 근데 점점점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게 붙었다가 벨크로 같은 건데 이렇게 떨어질 수 있어요. 이렇게. 떨어졌다 붙었다 막 해 이렇게. 근데 이 수소결합을 이루는 각도가 중요한데 이 각도가 딱 맞아요. 두 개가. A랑 T랑. 근데 사이토신과 구아닌도 딱 맞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얘랑 다른 애가 짝이 안 됩니다. 이렇게. ATGC 짝이다. 이렇게 아시면 좋겠고. 수소결합 설명이 약간 나왔네. ATGC 짝이다. 그건 아셔야 돼. 그래서 여기에 있는 애들이 마구제비가 아니에요. 이 빨간 게 A인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A가 A다. 얘는 T예요. T. 여기 A다. 그러면 T입니다. G다. 이거 C예요. 그리고 C다. 그러면 G입니다. ATGC 짝이 항상. 그래서 복제할 때도 그 룰을 따라요. 이거 그 중3 뒷부분에 이제 뭐 복제한다 뭐 이런 거 좀 배웠잖아요. 그쵸? 이거 염색 분체 같은 게 형성된다 이런 거. 여기가 갈라진 다음에 여기 A에 T 붙이고 T에 A 붙이는 거예요. 그럼 똑같은 애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 재밌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중 나선 구조라고 되어 있는데 한 1회전 할 때 10개 염기쌍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다시 여기로 올 때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뭐 중간에 뭐 이런 거 있었겠지.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뭐 열, 뭐 이렇게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DNA 단일 가당 누클레오타이드로 되어 있다. RNA.
그러니까 DNA는 이중 나선 구조, RNA는 단일 가닥. 이건 굳이 나선형이 될 이유는 별로 없고 그냥 단일 가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길기는 DNA가 훨씬 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DNA 이게 세포 안에 이 DNA가 있는데 거기 어떤 특정 부분에 어떤 단백질을 만드는 신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 RNA가 여기만 복제를 해요. 이만큼 복제를 해 이렇게. 그 다음에 나와요. 이렇게 핵 바깥으로. 그래서 이 신호를 가지고 리보솜이라는 데 가서 단백질 만드는 거예요. 그런 것도 나중에 또 나와 일단. 그 다음에 ATGC 짝으로 결합한다라는 거를 상보결합이라고 해요. 상보결합. 그러니까 완전 복제가 아니니까 A가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상호 보완적인 결합인 거예요. 그래서 A가 오면은 T가 오고 T가 오면 A가 오고 CG, GC, TA, AT, GC, CG, AT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이렇게 서로 상보결합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DNA도 요 ATGC 순서랑 자 DNA 유전 물질로 염기 서열의 생물의 특성을 결정하는 유전 정보를 저장한다. 염기 서열이라고 표현했는데 염기 서열. 그러니까 개수 그러니까 ATGC가 뭐뭐뭐로 되어 있느냐. 이게 염기 서열이에요 이게. 여기 요 서열에 의해서 다양한 DNA가 만들어지고 그럼 그 어떤 DNA가 있으면 자기가 만드는 단백질의 양이 달라져요. 단백질이. 그럼 그 단백질에 의해서 생명활동이 이제 구현되기 때문에 뭐 눈 색깔도 파란색일 때도 있고 뭐 아니면 검은색일 때도 있고 이런 것도 다 DNA에 의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자, DNA는 이중나선 가닥이고 ATGC고 디옥시리보스가 당이고 염기 서열에 의해 유전 정보가 저장이 된다. 근데 RNA는 당이 리보스고 여기 뒤에 T 대신에 U가 들어간 거 T 대신에 U 단일 가닥이고 유전 정보 전달 단백질 합성에 관여한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아미노산은 20가지 아미노산이 결합하는 이제 순서와 배열에 따라서 단백질의 구조가 결정이 돼서 단백질이 다 각각 하는 일이 다양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DNA도 그 단위체가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는 걸로 되어 있는 건 아셔야 되고 여기는 없네. 뉴클레오타이드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염기의 그 배열 순서에 따라서 그 DNA가 결정되는 거예요. 염기의 배열 순서에 따라서. 빨리빨리 한번 해봤습니다. 일단 98쪽에서 99쪽까지 문제 한번 풀어봐주세요. 같이 맞춰볼게요. 일단 기억은 물이고 그쵸? 미은이 단백질이고 단백질이 이루는 단위체는 아미노산. 그 다음에 자 탄소, 수소, 산소로 되어 있는데 생명체에 주로라는 말이 들어가는데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거 탄수화물. 탄수화물은 단당류, 이당류, 다당류로 나뉜다. 자, 근데 요런 이제 요렇게 중합체가 돼서 단위체가 결합해서 만들어지는 고분자 화합물 녹말되고요. RNA도 됩니다. 단백질, 아미노산, 포도당은 단당류이기 때문에 안 되고 중성지방은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중성지방은 그 글리세롤 하나에 지방산 딱 3개만 딱 붙습니다. 계속 결합되는 건 아니에요. 요거는 이제 중성지방은 글리세롤과 지방산 3개의 결합으로 되어 있지.
그래서 미음은 빼주시고, 가는 지금 이제 요거는 이제 단백질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아미노산이고, 기억을 우리가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합니다. 물이 빠져나와서 생긴 결합, 펩타이드 결합. 가가 길게 연결된 사슬을 폴리펩타이드 라고 하고요. 단백질은 효소와 호르몬의 성분이 맞고요. 단위체는 20종류 정도이다. 뭐 맞고, 생명체를 구성하는 전체 성분 중 가장 양이 많다. 근데 이게 물을 제외하고요. 그런 말이 들어가야 돼요. 물 제외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아미노산의 종류도 하나 쓸게요. 그 배열 순서만 썼는데, 아미노산의 종류와 배열 순서에 따라 단백질의 입체 구조가 결정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단일 가당만 있긴 한데, 3개 중에 하나 고르는 거구나, 그렇죠? 핵상 고르시면 되겠고, 요거는 단백질. 단백질은 여러 종류니까 이렇게 색깔을 달리해서 여러 종류 표현하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녹말이죠. 포도당이 결합되어 있는. 요거는 뉴클레오타이드 말하는 거죠. 뉴클레오타이드. 기억은 당 쓰면 되고요. 당, 인산당, 염기 쓰면 되고, 가는 DNA, 나는 RNA. 근데 구성하는 염기 종류가 틀렸는데, 가를 구성하는 거는, DNA를 구성하는 거는 순서대로 외우는 게 ATGC라고 이렇게 쓸게. ATGC. A랑 T랑 짝이고요. 근데 RNA는 T 대신에 U만 쓰면 돼요. T 대신에 U. 유라실. 근데 이거 원래는 이름 써야 돼가지고요. 이름 쓸게 그냥. 아데닌, 타이민, 구아닌, 사이토신, U만 이제 유라실 하나 더 쓰죠. 유라실. 되죠? 네. 그 다음에 DNA는 유전 정보 저장하는 게 맞고, 염기 4종류로 되어 있고, 요것도 이제 염기가 4종류면 단위체도 4종류인 겁니다. 그렇죠? DNA 이중나선 구조이고, RNA 단위가당 구조에도 맞고요. 그 다음에 이거 잘 썼습니다. C부터 CTGA GTTACGGT. 이해 가시죠? 네. DNA 가닥인데, 이거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걸 복제해 올 때는 RNA가 복제해 옵니다. 그건 나중에 하자. 자, 기억은 당과 인산으로 이루어진 골격이다. 맞고요. 니은 뉴클레오타이드를 구성하는 염기가 맞고요. 그 다음에 가는 이제 1회전 하는 동안에 10개 염기성이 있다. 그것도 맞습니다. 그렇죠? 자, 요거 110쪽에 110쪽에 요거부터 하면 되죠? 요거? 여기 거기 썼어요? 거기 안 했어요? 자, 우주는 수소와 헬륨이 대부분이고, 복습합시다. 지각은 산소와 규소가 많아요. 규산염 광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생명체는 산소와 탄소. 물론 수소도 개수로는 수소가 많은데 탄소 화합물이어가지고 질량으로 따지면 탄소가 많습니다. 규산염 광물은 전체 지각의 92% 정도고, 요런 애를 뭐라고 하냐면 규산염 사면체. 요게 이제 그냥 혼자 있으면 독립형, 그 산소를 공유하고 단일 사슬 구조, 휘석 같은 게 있다. 이건 이중 복사슬 구조. 미안해, 아까 전에 DNA 하다 보니까 복사슬 구조. 사슬 2개 있다. 그다음에 판상 구조, 이거 망상 구조. 망상 구조에는 석영 장석이 있고, 판상 구조에는 흑연모가 있습니다. 이렇게 내려갈수록 공유하는 산소수가 많아지네요. 석영 장석이 더 단단한 거 맞아요. 넘어가겠습니다. 탄소를 중심으로 수소, 산소, 질소 등이 공유결합해서 만들어진 화합물은 탄소 화합물. 탄소는 특징이 원자과 전자가 4개 있기 때문에 결합을 4개 할 수가 있고, 다양한 골격 구조가 만들어지고, 단위결합, 이중결합, 삼중결합도 된다. 유기물에는 이제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그 다음에 핵산 등이 있는데, 읽어봐 주시고, 자, 생물체 구성하는 물질 중 가장 많이 들어있는 건 물이고요. 비열이 크고 기화열이 크기 때문에 생명활동에 이제 도움을 주는 거고, 단백질을 구성하는 단위체는 아미노산, 펩타이드 결합 말하는 거 있죠. 물이 빠져나와서 아미노산이 결합하는데 펩타이드 결합, 펩타이드 결합. 자, 핵산을 구성하는 단위체는 뉴클레오타이드. 당, 인산, 당, 염기가 1대1대1의 결합을 하고 있다. 여기는 AUGC라고 쓸게요. 순서 바꿔서 좀. AUGC로 되어 있다. 염기가, RNA는. 자, DNA 염기, 염기의 상보적 결합. 상보결합이라고 할게요. 상보결합. A랑 T랑 항상 짝이고 G랑 C랑 항상 짝이다. 염기의 4종류의 뉴클레오타이드가 다양한 순서로 결합해서 염기 서열이 결정되는데, 그게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다. 친소제 아직 안 했죠? 요거는 근데 풀어져 있나요? 여기는 혹시? 안 풀어져 있어요? 친소제 먼저 한 다음에 할게요. 여기는 그러면